초반에는 조금 뭐 기대감이 있어 그런가 조금 좀 그랬었어요. 또 가게마다 그때는 이제 지원을 해줬으니까 한 몇 개월? 몇 개월인 것 같았어요. 예, 지금 10점포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를 포함해서 4점포 정도 남았어요,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되니까 대체로 다 그만에 막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네. 네, 청년 상인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전에 들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이 문제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민서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상은 했고 또 뉴스를 통해서도 접했습니다만 이 문을 닫고 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화면 보셨듯이 전통시장 내에 입점했던 청년 상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이 지금 종종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을 말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네. 사업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실업률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상인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상인을 선발해서 전통시장 내의 빈 점포와 또 유휴 자원을 활용해서 청년 상인의 점포를 만들어주고 창업 부대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네.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고 또 창업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점포 임차료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폐업률이 높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옆에 있는 모니터로서 청년 실업 폐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 상인 폐업률을 보시면요. 전국 28.2%고 대구는 이보다 훨씬 높은 51.6%로 절반 이상이 창업 후에 1, 2년 이내에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폐업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는 동대구 시장인데요. 지난 2016년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11개의 청년 상인 점포가 바로 이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청춘장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개장 초기만 해도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4개의 점포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 가을부터 좀 심각했어요. 지난 가을부터가 하여튼 뭐 하나 둘씩 또 상가가 좀 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유동 인구가 적고 이래서 좀 슬슬 빠지더니 계속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없네요. 거의 다. 골목 안에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상권이다 보니 점점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었고 결국 7개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도 직접 찾는 손님이 없어서 남은 점포들 모두 배달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에 비해서는 각각 개별 아이템이 조금 약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원단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준 다음에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냈어야 됐는데 조금 부실한 상황에서 모든 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전통시장입니다. 이곳 신평리 시장은 2016년부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상인들이 입점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10개 점포로 시작해 현재는 4개만 남았습니다. 잘 안 됐다기 물론 안 됐겠지. 지금 전통시장이 잘 되지는 않아지.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잠깐 한두 달 정도 이래 하다가는 거의가 아들 노력을 안 하더라고. 한두 달 만에 단골이 정해지고 돈을 막 벌 것 같으면 누가 사업 안 하고 할 사람이 있어요. 한 1년, 2년 정도는 좀 이래 버티보고 좀 노력을 해보고 그때 가서 포기를 해도 해야 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되니까 대체로 다 그만에 막 버티지 못하더라고. 보시는 것처럼 문을 닫은 청년 점포들이 보이는데요. 그 옆으로 한 점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초기 창업 지원이 아니라 추가로 지원받아 입점한 경우라고 합니다. 먼저 지원을 받았던 청년 상인이 장사를 포기하면서 그 점포를 이어서 받았는데요.
원래부터 창업 의지가 강했던 이 청년들은 지원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도 아주 좁은 공간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했는데 저희가 정말 간절했을 때 이 지원 사업을 알게 됐고 그래도 가장 불안한 것이 임대료를 못 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공단에서 그런 지원 사업으로 그런 도움을 주셔서 저희는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현재 대구 전통시장에서 운영 중인 청년 상인 점포수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동대구 시장의 경우 11개에서 4개로, 신평리 시장은 10개에서 4개로, 주류 종합시장은 10개에서 7개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청년 상인들이 창업 지원을 받고도 폐점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구 청년센터장인 박상호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일단 창업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속 단계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은 지금 봐서는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별로 분명히 지원들이 또는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돼 줘야 되는데 창업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그 이후에는 청년들 보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성공하기 힘든 구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 말한다면은 창업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성장 단계, 그다음에 또 그게 만약 품목이 만약에 맞지 않다면은 이렇게 전환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가기까지의 어떤 단계별 어떤 컨설팅 이런 것들 또 단계별 지원 체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네, 이곳은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의 경우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녁 7시가 가까워오면 노란 이동식 판매대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80여 개의 점포 중 56개 점포가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서문시장 야시장이 처음 문을 연 2016년에는 청년 상인 점포가 40여 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서문시장 야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과는 사업기간에서 구별이 되는데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으로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진행된 경우입니다. 저희가 처음 모집을 할 때부터 전문가 평가위원뿐만 아니라 시민평가단의 맛평가 위주로의 정말 공정한 심사 기준을 통해서 선정된 셀러분들이 종사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 셀러분들이 이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계속 개발을 하고 뭔가 트렌드에 맞는 음식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드린 게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그 발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측은 청년 상인들의 폐업 원인을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을 찾았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상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을 두지 않고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직접 현실에 부딪혀 보면 이제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견디고 이제 도태되는 청년 상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또 지속적인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을 곳이 이제 마땅치 않아서 이제 지속적인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힘들어하는 점도 있고요. 네, 이렇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 폐업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저희 지적된 문제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을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사업 기간이 좀 짧아서 청년 상인을 선정하고 교육하고 또 지원하는 등의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창업 이후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비 청년 상인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청년 상인 스스로가 사업 계획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존 상인들과의 융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인데요. 이런 네 가지가 폐업의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쉬운 네 가지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폐업률이 대구 지역이 이제 뭐 50%를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도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좀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로 개장하고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2018년 새롭게 문을 여는 곳이 무려 3군데나 있습니다. 우선 동성시장은 청년몰 조성 사업으로 올 7월 개장 예정이고요. 서부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5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은 6월 개장 예정으로 청년몰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네. 개장 준비 중인 전통시장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밤이 되면 화려하게 변하는 곳. 오미가미 거리를 포함한 이곳이 바로 서부시장입니다. 오미가미 거리 바로 옆 골목. 예전부터 있던 서부시장에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 가운데 한 구역의 청년상인 점포들이 곧 문을 열 예정입니다. 10개 점포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동안 창업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았고 앞으로 5개월의 점포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또 청년상인 대표로 서부지점 상인회 회의라든지 모임 같은 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뭐 5일장 같은 개념으로 서부시장 5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리마켓 같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참석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또 참석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업단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기존 상인들과의 융화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의논도 많이 했는데 기존의 우리 상인들 자리를 조금 내어주면 어떻겠냐 그런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 서부시장 자체 내에 안에 들어오시면은 오미가미 거리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리가 오미가미 거리입니다. 여기에 빈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쪽에 나오시면은 또 여기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 또 바깥에서도 또 이렇게 야시장처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서부시장 상인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 현품 백년도깨비 시장에서도 오는 6월 개장 예정으로 청년몰 준비가 한창인데요. 우선 이곳은 다른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과 달리 시장 안에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별도로 청년몰 건물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주민로를 많이 연결을 해서. 그리고 서문시장의 경우처럼 2차례의 품평회를 하는 등 선정에서 교육까지 충분히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사한 경험이 없는 상인들이 장사에게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 청년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길었고 또 저희가 또 품평회를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품평회와 그다음 시민들에 대한 품평회. 그래서 저희가 청년 상인들이 최종적으로는 여기 지역에 맞는 상품을 팔거나 관광 효과가 있는 상품들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 기간을 길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청년 상인 선정 이후 지금까지 한 달에 2번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운영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청년 상인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사람 손님들 테이블 안 두고 하면 저희 청년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단이라고 이렇게 꾸려져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단이 없어지면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인 지원이 끊어져서 이제 청년 상인들끼리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현풍 백년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을 직접 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더라도 사후 관리,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통해 새롭게 문을 열게 되는 점포는 모두 56개. 동성시장은 26개, 서부시장 10개, 현풍 백년도깨비 시장은 20개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골목 상권을 만들어내고 상인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역에 있는 기존의 시민들도 그러한 청년 활동을 지원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원한다는 이 개념은 우리가 건전한 어떤 대구의 도시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청년들 활동을 좀 바라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청년들이 만든 물건 같으면은 애정 어린 눈으로 무언가 하나를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우리가 도시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걸 어떻게 살릴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방점을 찍는다면은 아마 필요한 또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앞서 지적된 문제들이 있었지만 화면으로 보셨듯이 좀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곧 56개의 점포가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청년 상인들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청년 상인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의 본래의 취지대로 전통시장이 더 살아나서 활성화가 되고 또 청년 취업률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얘기 나누고 또 화면 나가는 동안에 직접 청년 상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두류종합시장에서 창업 지원을 받아서 1년째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문이라고 합니다. 네, 작은 음식점 어떤 가게인가요? 우선 그 살아있는 캐나다산 바닷가재를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이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캐나다산 바닷가재를 쪄서 손질하여 포장 배달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네. 매장 내에서도 드실 수 있도록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가게가 밝고 깨끗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손님들은 좀 많이 찾아주시나요? 드시고 가시는 분들보다는 우선 포장 배달 고객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점심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에 좀 더 주문이 많은 편입니다. 매출은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우선 나쁜 편은 아니고요. 예상외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창업 지원을 받고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경로로 이렇게 접하게 되신 거죠? 우선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게시해 놓은 현수막을 보고 전화 문의를 드렸고요. 이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창업하신 지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계획한 대로 재밌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움보다는 우선 대구시와 달서구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두류시장 상인분들하고 상인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재밌게 즐거운 마음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네네.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문제점들이 어떻습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참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결과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 청년 상인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훌륭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좀 현실적인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좀 실전 위주의 창업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메뉴 선정 단계부터 그다음에 영업, 홍보, 마케팅, 한쪽 전략까지 실전 위주의 창업 교육을 제공을 해서 청년 상인들이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제도적인 부분도 물론 개선이 돼야겠지만 저희가 앞서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청년 상인들이 50% 있다.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년 측에서도 어떤 준비나 뭐 이런 과정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될 점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언론 자료를 보면 그 외식업체 5년 생존율이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식업체 자체가 전쟁터와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상인들 역시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창업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단순히 지원을 해주니까 기회가 아니라 네. 내가 준비한 가성비가 뛰어나고 특별한 아이템을 지원을 통해서 실현을 하고 창업을 해서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이 자신의 꿈과 그다음에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좀 더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좀 개선되고 보완돼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보고는 있습니다만 앞서 방송 전에 우리 이 사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눈 와중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정말 지금 현재 아무리 뭐 제도 자체에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 공간, 이 지원금 자체도 간절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네, 예,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주시죠. 실제로 밖에서 장사를 하면요. 예. 네. 이런 지원 자체에 기회가 없어요. 실제로 밖에서 장사를 할 때 대출 받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네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는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청년 상인들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예비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께 짧게 네네. 조언의 한마디 한번 주실까요? 예. 준비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행착오 네네. 겪으신 만큼 네. 무엇보다도 간절함을 담아서 하라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만 짧게 한 말씀 주시죠. 네네. 아까 그 자료화면에 두류종합시장에 10개의 점포로 시작해서 7개의 점포가 남아있다고 자료화면이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10명이서 시작을 했고요. 10명이 현재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점포 수는 협동조합 5명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1개와 그다음에 개별 점포로 이루어진 5개의 점포, 총 6개의 점포이고요. 네. 6개의 점포가 그대로 현재도 운영이 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중 취재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고요. 함께해 주신 박종문 사장님 그리고 송민서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